유럽 가서 중국 박람회처럼 느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거의 이제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전시관이었다고. 나머지 기업들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미국이 뭐 많은 기술 제재를 했지만 뭐 제재 속에서도 마치 딥스크가 나왔듯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더 강해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한테 이업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웨이가 통신 네트워크 장비 1등이에요.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다 갖고 있다는 게, 그리고 우리 기업이 약한 통신 네트워크 장비까지도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세계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나. 저도 제대로 더 중국 택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자주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MWC 다녀오신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라고 하는 MWC 2025의 센터장님께서 예. 갔다 오셨죠. 예.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는지. 일단 화두는 AI였다라고 하더라고요. AI였죠. 네. AI였지만 저는 하드웨어 AI보다는 중국 AI라고 부르고 중국 있습니다. AI. 예, 중국 ICT의 AI가 네. 뭐 저도 사실 MWC를 처음 간 거라서 CS는 많이 갔지만 네. 그래서 좀 MWC 이전에 제가 중국 기업 방문은 또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23년에도 한번 다녀왔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유럽 가서 중국 기업들의 부수 중국 박람회처럼 느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거의 이제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전시관이었다고. 나머지 기업들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기업들도 있었지만 뭐 전체적인 라인업이든 그다음에 신기술이든 이런 거 면에서는 좀 비교가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기술 1대1로도 좀 MWC에서 많이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GT 같은 기업들,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 네트워크 장비 회사인데 뭐 트루크셀이랑 뭐 조인식을 거기서 바로 해버리고, 그다음 미국의 이제 어쨌든 네드햇이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하는 회사랑도 또 MOU를 맺고. 그래서 사실 이 그리고 하웨이는 83건의 글로벌 기업과의 쇼케이싱을 또 MW 부스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기술 굴기뿐만 아니라 기술 1대1로를 또 홍보하는 그런 장이었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관세 부과 때문에 EU에서도 미국에 대한 반응이 그리 좋지는 않거든요. 중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심리를 좀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스페인만 하더라도 샤오미가 스마트폰 1등입니다. 네. 예, 동유럽에서는 당연히 1등이고 오포, 비보 등.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생각보다 이제 중국 기업들이, 그리고 과거보다는 뭐 우리가 범용 제품이라 하지만 제가 봐도 이제는 프리미엄 제품을 잘 만들어요. 네. 그냥 약간 이제 브랜드, 그다음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혹시나 개인 정보를 좀 어떻게 할까봐. 뭐 할까봐 그 두려움은 좀 있지만, 근데 제품의 완성도 면에서는 저도 좀 놀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하웨이에 이제 2번 접는 폰을 저도 여러 번 만져보고 뭐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네. 어쨌든 너무 제품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화면상으로는 그냥 저희가 쓰는 한 번 접는 폴더블 폰만큼 더 얇습니다. 더 얇고요. 더 가벼워요. 그리고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본격 판매했고 중국에서도 지금 판매 중이고, 그리고 이 하웨이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 그 기술이 그대로 테크노 모바일이라는 심천이 있는 회사 제품에 똑같이 2번 접는 폰이 있고요. 레노버는 이제 PC를 2번, 노트북을 2번 접습니다. 근데 이게 제품의 완성도가 그냥 보여주시기 아니라 당장 팔아도 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힌지 회사들도 다 뭐 내자가 다 있고, 그래서 중국이 정말 제조 생산 경쟁력은 이제 뭐 세계적인 수준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많이 지났잖아요. 이미 저도 뭐 2000년대 초반 중국 갔을 때랑 지금 중국의 제조 경쟁력은 그때랑 뭐 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 그리고 뭐 기술적인 것도 더 선제적으로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기업들의 제품에 대한 좀 의구심보다는 그냥 브랜드랑 그다음에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없는 사람들은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ASP가 제가 매분기 하는 게 좀 많이 나지만 아이폰 ASP하고 삼성전자 ASP는 제가 매분기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아이폰 ASP가 삼성의 2배가 좀 넘더라고요. 예. 화웨이는 ASP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하웨이는 화웨이나 샤오미 삼성의 같은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삼성의 3분의 1까지 올라왔네요. 예, 그리고 샤오미는 여전히 한 반 정도 되죠. 예.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나온 또 샤오미가 공개한 제품 어쨌든 삼성보다 비싸게 이거야 그렇게 라이카 하겠지만, 예. 탑재하고, 그다음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엘리트 8 엘리트 3나노 칩 TSMC에 만든 거 탑재하고, 그리고 뭐 하니까 오히려 스펙은 똑같은데 카메라는 더 좋으니까. 네. 그리고 삼성보다 살짝 비싸게 파는데 이제 얼마나 팔릴지는 봐야 되고. 그래서 샤오미도 제가 봤을 때는 샤오미는 이제 직접 이제 뭐 하웨이도 전기차를 자회사 형태로 하긴 하지만 메인은 하웨이는 이제 주로 완성차 회사한테 소프트웨어를 팔잖아요. 근데 샤오미는 이제 직접 만드는데 샤오미 전기차의 자율주행도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네. 중국에서 자율주행 경험해 보신 분은 근데 샤오미의 전기차보다 훨씬 자율주행의 완성도가 높은 게 하웨이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들이 경쟁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레이트 월이랑 창안이랑 같이 만든 그 우리 아바타 테크에서 만든 그 아바타 시리즈의 하웨이의 자율주행 OS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데 제가 봐도 중국에 또 차선들이 잘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잘 피해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에 차선이 없는 경우가 많나요? 좀 가보시면 뭐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저거 어떻게 다니지?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그걸 자율주행으로 잘 가고 있고. BYD도 이제 하웨이에 또 OS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도 또 뭐 출시도 했고요. 여기에 뭐 많은 기업들이 하웨이의 그 소프트웨어를 써서 자율주행을 하는데 그래서 반도체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올인을 많이 써요. 드라이브 올인을 많이 써서 BYD도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 하웨이 어센드를 많이 씁니다. 어센드가 뭐냐고 하면 하웨이 이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용 칩이고요. 910 BC까지 C가 이제 곧 나올 건데 이 7나노 제품인데요. 어센드 이제 나머지 시리즈 중에 보면 자율주행용 칩이 있어요. 이 칩은 다 이제 하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에서 설계를 합니다. 근데 자율주행 차에 하웨이의 반도체가 들어가고 하웨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그 완성차만 아닌 거지 하웨이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하웨이에 대해서 원래 저도 대단한 기업이라고 봤고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하웨이가 경쟁이 있는 건 역시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웨이가 통신 네트워크 장비 1등이에요. 근데 자율주행하면 기지국에서 신호들을 다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하웨이가 저는 뭐 상당히 축적된 경험들이 많을 것 같고 생각보다 미국이 뭐 많은 기술 제재를 했지만 또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또 해법들도 많이 내고 그리고 우리가 딥시크 얘기를 하는데 딥시크의 추론은 칩은 하웨이 어센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어센드 칩이 이제 7나노 제품인데 7나노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 SMIC가 사실은 지금 N+2라는 공정이 이제 7나노고 이게 이제 하웨이 메이트 60 시리즈에 처음 나갔던 제품인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 N+3라고 5나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7나노는 수율이 지금 한 40%가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하여튼 양산성이 좀 확보됐고요. 근데 5나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양산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그 하이시콘에 이제 5나노 기린 프로세서에 들어갈 겁니다. SoC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웨이의 넥스트 스마트폰에 탑재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딥시크도 대단하지만 SMIC의 5나노도 대단한 겁니다. EUV 가지고 TSMC도 5나노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SMIC는 EUV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DUV로 5나노를 만들었다는 것도 사실 대단한 발전인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은 이제 7나노에서 DUV로 만든 제품이 어센더 칩을 만들어서 그게 딥시크의 그 추론 서비스에 그 칩이 들어가서 엔비디아를 좀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하웨이가 사실 작년에 매출액이 22%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뭐 사실 뭐 세계 경제도 안 좋았는데 매출이 22% 늘었고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액이 3%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B2B, B2C 두 기업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중국에서만 팔아서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다른 지역 특히 이머징에서는 많이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웨이는 스마트폰이 반분 되게 물량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이렇게 20%씩 그러니까 작년에 제일 많은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트럼프 제재 이후에 매출이 줄다가 조금씩 이제 회복하다가 작년에 20% 이상 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회복의 원년이었고 올해에도 저희가 봤을 때는 특히 소프트웨어 같은 거 팔면 마진도 좋잖아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로보틱스도 만들고 있어요. 하웨이가 이렇게. 제 자료에는 준비 안 했지만 네. 제가 오는 자료에는 로보틱스 제품들도 만들고 해서 중국 기업들이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보틱스 그리고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디스플레이는 뭐 이제 특히 LCD는 세상을 어쨌든 다 가져갔지만 이렇게 올레드까지도 주번 접는 것까지도 지금 BOE가 먼저 해서 중국 제품에 탑재하는데 삼성은 좀 아직 시제품으로는 좀 공개는 했지만 상업적으로 아직 출시는 못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오히려 더 먼저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뭐 과거에 알던 중국 기업들 뭐 계속 가면서 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프리미엄 제품에 있어서도 중국 기업이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 브랜드랑 그다음에 우리 개인정보 그거를 제외하고는 제품 하드웨어만 놓고 본다면 거의 세계
하여튼 뭐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나. 근데 그게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다 갖고 있다는 게, 그리고 우리 기업이 약한 통신 네트워크 장비까지도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리고 이렇습니다. 중국의 이제 하웨이, 그 다음에 BYD, CATL, 그리고 뭐 BOE 이런 대표 기업들이 보면 이렇게 이 기업들이 이제 잘 투자를 해놓으면 거기서 또 복제가 많이 돼요, 복제가.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하웨이에서 분사한 아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제재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퀄컴의 CPU도 쓸 수 있고 거기서는 뭐 제재가 아닌데, 아너는 냉정하게 보면 하웨이에서 분사한 회사니까 하웨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네. 근데도 그렇게 또 제재를 또 피해가면서 또 시장 점유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포, 비보, 그다음에 원플러스, 그리고 리얼미는 다 형제 회사거든요. 근데 브랜드 다 4개가 또 각자 성장을 해요. 그리고 뭐 BOA랑 뭐 유사하게 또 CSOT, CC 펜다, LCD 회사들 전부 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가 잘하면 거기서 조금씩 이제 자가 복제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무서운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웨이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네. 그 하웨이 실적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이 트럼프 제재 이후에 레벨 다운 됐다가 회복을 하는데 올해는 거의 많이 회복했잖아요. 2024년에는. 2025년에는 이제 트럼프 제재 이전의 매출액을 넘을 건데, 반면에 스마트폰 출하량은 그때보다 한 반토막이거든요. 반토막이 뭡니까?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출하량이 3분의 1 줄었는데도 매출이 이 정도로 성장.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한 60% 감소했는데도 매출이 이제 그때 수준을 넘는다는 건 다른 제품의 매출이 엄청 올라왔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참 눈여겨봐야 되고, 또 마진 자체도 뭐 10% 중반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절대 만만한 상황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하웨이 출신들이 또 대표적인 게 반도체를 가면 뭐 SMIC에서도 해주지만 하웨이 출신들이 만든 이 10인치 팹이 3개나 있어요 이미. 그래서 뭐 제가 전에 방송 나와서도 얘기 드렸지만 PXW, 어쨌든 이 PST, CXT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제재를 받았던 푸젠 진화의 한 개 라인은 하웨이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하웨이가 뭐 제재 속에서도 마치 딥스크가 나왔듯이 제재 속에서도 상당히 좀 더 강해지고 있는, 물론 일부 선단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특허 이런 쪽에서는 뭐 글로벌 수출에는 좀 제약은 있겠지만 나머지 시장도 크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서 성장하는 게 우리 기업들한테 이업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부분 중에 하나 많이 걱정하시는 게, 우리나라 장비 회사도 그렇지만 일본이나 이제 뭐 ASML 이런 장비 회사 데이터들을 보면 중국향 매출이 예.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EUB를 막았지만 다른 장비를 사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예. 그럼 앞으로 이거 안 되겠다. 예. 이 장비까지도 미국이 좀 피해를 보더라도 막아야 되겠다라든지, 일본 보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막을 건지, 미국이 아니면 그래 중국 개발해서 중국하고 동남아하고 이런 데 쓰고 대신 미국 우리 서방 세계는 우리끼리 할게, 요런 식으로 갈 건지. 그건 왜냐면 그렇게라도 되면 우리나라 희망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제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CXMT라는 D램 회사가 이제 네. 캐파 증설을 수월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회사가 블랙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네. 아직도 아니고요. 뭐 계속 할 거라고 소문만 있고 아직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그다음에 램 리서치 이런 기업들이 CXMT에 수출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나면 총기 규제 운동이 많은데 또 총포상들하고 이렇게 무기협회에서 그렇죠. 계속 로비해서 그게 유지하듯이 뭐 중국의 반도체 범용에 대해서는 또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로비를 많이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재가 또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제재도 저는 헷갈리는 게, 제가 이번에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보니까 하웨이 폰이 하여튼 루프트한자 거기 판매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항공 판매를. 근데 또 하웨이 폰에 보면 이번에 나오는 하이실리콘 칩들을 보면 다 암 코어텍스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웨이 때문에 암이 제재를 한 걸로 아는데, 또 신제품은 또 암 또 아키텍처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제재라는 것도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제재도 있지만 예외 조항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활발하게 또 생산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범용 장비에 대해서 제재하면 좀 아플 수도 있는데, 또 중국도 이제 DUB 회사도 있거든요.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릭스라고 해서 SM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은 28나노까지는 노광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14나노까지는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착 시가금 잘 아시겠지만 북방하창 네. 나우라도 있고,
직각에는 AMAC도 있고 네. 뭐 킹세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정착 식각은 또 의외로 많기 때문에 세정, 정착, 식각, 노광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범용도 생각보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프리미엄 제품 많이 얘기하지만 그리고 많은 물량은 좀 속도 느리고 인터넷 좀 천천히 와도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들도 세상에 많거든요. 그런 시장은 범용 장비, 중국산 로컬 장비 가지고도 실제로 그런 예가 있죠. 대표적으로 북방 하창의 나우라의 자회사 중에 보면 그 전력 반도체를 이제 관련해 가지고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공장은 이제 65나노 팹인데 100%다 중국산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얼마나 그게 맞는지는 저도 부품까지 정말 중국산인지는 체크해야지만 장비 이름은 중국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중국의 그런 정말 그런 로컬적으로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YMTC 제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YMTC. 또 뭐 우리 단수는 더 우리보다 높고요. 네. 거기 또 하이브리드 본딩도 적용했고요. 네. 그리고 하여튼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정부의 지원도 있지만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부를 축적하는데 좋은 게 이제 전자공학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딥시크의 또 천재적인 또 뭐 일부 엔지니어들은 뭐 엄청난 또 스카우트 제의를 받잖아요. 그래서 뭐 인도가 IT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 공대 나오면 신분이 바뀌잖아요. 중국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인구도 많은데 신분을 좀 상승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공학도가 되는 것도 되게 많다 보니까 거기서 또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 엄청난 노력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중국을 이제 좀 더 다시 좀 제대로 더 중국 택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자주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그냥 그래 범용이나 만들겠지가 아니라 첨단 제품을 물론 뭐 수율이 안 좋으니까 어렵게 만들겠죠. 그렇죠. 제가 뭐 23년에 이제 하웨이 메이트 60 나왔을 때 제가 중국 갔다 와서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짐 들고 가도 되는데 계단을 저기 지게 갖고 올라가는 거니까 힘들어서 나오는 거라서 이걸 좋게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는 상당히 유효했다. 그렇게 저는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한 2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수율이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올라가더라고요. 계단 최대한 빨리 올라가는 거죠. 예,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 간에. 걔들도 네. 학습이 그쵸. 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거운 짐도 이제 뭐 엘리베이터보다 늦겠지만 그렇죠. 계속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봤을 땐 그들의 그런 인프라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반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많이 높은 것 같고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그렇겠죠. 같아요. 예. 네. 네, 센터장님 이제 남은 시간은 저희가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예. 듣고 싶은데요. 예. 일단 이번 MWC에서 본 중국의 테크 굴기가 정말 생각보다 대단했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투자의 관점으로 연결을 해보면 중국 테크주를 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근데 뭐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은 좋고 그렇지만 비상장이라서 살 비상장이죠. 방법은 없고요. 상장 기업들이 좀 있죠. BOE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이랑 LG 디스플레이의 파이를 좀 뺏어갈 것 같아요. 올레드 쪽은. 그리고 폴더블을 저렇게까지 잘 만들면 충분히 또 중국은 또 애국 마케팅이 강하거든요. 비싸도 삽니다. 그래서 BOE 같은 기업들도 뭐 제재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기업들도 뭐 상장사 위주로 말씀드리면 그런 기업들도 좀 뭐 중기적으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 장난이 아니게 좋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주가가 예. 중국이 그렇게 빠졌는데도 엄청 올랐었습니다. 매출이 35% 늘어요. 네. 연간 매출액이.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의 일부 소비재 제품들 아니면 뭐 B2B인데도 그냥 부품 이런 회사들은 뭐 그냥 가격 쌀 때는 저도 중국 기업은 절대 추천 안 하는데 네. 워낙 그 정치적인 이슈들이 제재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뭐 저렴한 조건에서는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 하이닉스는 결국 이제 더 프리미엄 제품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HBM 같은 경우에는 뭐 CXMT가 제재를 안 받는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만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HBM을 과연 이제 미국 클라우드 회사들 그리고 글로벌 소버닌 AI가 중국산 HBM을 탑재한 GPU는 아마 안 쓸 것 안 같거든요. 쓰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안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비중이 높은 회사가 결국은 실적 차별화가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한테는 지금 뭐 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은 했지만 HBM이랑 그다음에 이제 HPC라고 하는데 우리 서버용 파운드리의 경쟁력이 확인돼야지
우리가 아는 예전의 삼성전자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저는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여전히 중국 기업들도 엔비디아랑 뭐 상당히 더 친해지고 싶어해요, 걔들도. 그래서 엔비디아는 저는 여전히 괜찮을 것 같고 또 뭐 TSMC는 뭐 이 구조에서 여전히 뭐 SMIC가 좀 점유율을 뺏어가도 TSMC는 선단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네. 선단에 있어서는 여전히 또 미국에 투자하면서 또 매출 신장을 또 그쪽에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첨단은 미국 기업 그리고 범용은 이제 중국 기업 그리고 우리 기업은 첨단 쪽에 붙어 있어야지 네. 같이 성장하는 거고 범용에 가까워 있으면 시장 성장을 못 쫓아갈 것 같아요. 오히려 역신장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중국 중에서 이제 사실 아까 그 캐펙스 보여주셨는데 중국 기업들은 이제 그 서버 캐펙스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예. 옛날에 제가 2015년, 16년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도 중국의 캐펙스가 미국의 그래도 한 3분의 4분의 1 쫓아왔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올해 알리바바, 바이두, 뭐 텐센트 이런 애들 투자가 만약에 많아지는 그림이라면 예. 그거 전부 중국 회사들이 수혜를 받나요? 아니면 그래도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나 미국 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뭐 어차피 옛날에 보면. 그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면 뭐 GPU는 만약에 뭐 중국에는 수출을 H20 말고는 못 하니까 현재는 뭐 그 알리바바 텐센트도 다 이제 미국 중국에만 데이터 센터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도 있으니까 그 나가는 거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HBM이든 엔비디아처럼 엔비디아에 붙어서 같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도 이제 추론칩을 자체적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일부 제품, 바이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일단 뭐 계속해서 관계가 좋았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예, 파운드리를 일부 지금도 계속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전에 좀 많이 제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삼성 파운드리한테도 일부 중국 모멘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GDDR은 또 우리 기업이 잘 만들잖아요. 어차피 추론 칩에는 그냥 모바일 디램을 탑재하는 어센드 같은 중국 하웨이 쪽도 있지만 그래도 HBM2나 아니면 그 GDDR 단품을 많이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또 삼성 하이닉스가 또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그리고 바이트댄스, 틱톡 여기가 투자를 많이 하면 또 틱톡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또 데이터 센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 회사라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예, 네. 미국 보고 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은 우리 기업들도 영향이 있죠. 중국 향에는 좀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나가봤자 HBM2E 그 다음에 일부 이제 GDDR7, 6, 7 정도일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중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중국 밖에 짓는 데이터 센터는 그래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기업들도요. 예, 뭐 그런 HBM이나 이쪽 수혜를 볼 수 있죠. 예. 근데 제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중국 밖에도 이제 안 돼. 중국 로컬 중국 기업, 회사 건 무조건 안 돼 이런 예, 식으로.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서 근데 일단은 뭐 그쪽에서 투자를 많이 늘릴 것 같고 그리고 추론 시장이 정말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엔비디아의 러브레이스 시리즈가 추론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고 학습에서 추론까지 다 풀세트를 공급하고 있지만 추론 시장은 이제 이번에 딥시크가 한번 혁신을 또 보여줬고 또 그 칩에는 어센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웨이에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유사한 형태의 그런 LLM을 공개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 옆에 이제 또 뭐 우리나라 기업이 되든 아니면 미국에 또 많은 또 가속기 회사들이 엔비디아 말고도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그락도 있고 그다음에 삼바노바, 셀레브라스 이런 또 추론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에서 바운드리 할 수도 있고 이미 계약도 네. 했고 그리고 그 제품에는 또 GDDR이든 SRAM이든 많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제품이랑 또 소규모 LLM이랑 겹쳐서 또 추론 시장이 활성화 서비스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은 저래서 딥시크 출발은 딥시크 충격은 어쨌든 약간 염가형 추론 솔루션이 범용 되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 말은 이제 반도체 빗 수요는 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뭐 웨이퍼 수요도 늘고 있고 패키징 수요도 늘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저변 확대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번에 저희도 뭐 MWC에서 보면 어딜 가든 다 중국 우리 유니트리에 로봇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제품들도 향후에는 더 수요들이 더 많아지고 뭐 거기에 다 많은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AI 조금 여러 가지 관세 이슈 때문에 노이즈는 많지만 펀더멘탈은 확실하다. 올해까지 펀더멘탈은 확실하고 내년은 뭐 지금 보는 거는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또 추론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소폭이나마 2026년에도 AI 반도체 수요는 증가하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 많이 빠졌을 때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